자,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신석기 문화에 관련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구석기 시대의 문화와 신석기 시대의 문화는 도구의 차이나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석기 문화 이 시기에는 최초로 이제 농경이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경제에 의존했던 인간의 삶이 인간의 능력에 의한 생산경제 체제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고요. 그만큼 인간의 경영에 관련되는 능력이 인간을 잘 살고 못 살고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삶의 문화와 삶의 자세 이런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신석기 시대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신석기 문화에 관련되는 각 지역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는 교과서 페이지 24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이 시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잘 읽어줄 테니까 잘 듣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노트에다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는 방법으로 노트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4페이지 동아시아 각지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중원지역의 신석기 문화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큰 강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신석기 문화가 나타났는데, 보통 토기를 중심으로 이들을 구분합니다. 황허강 유역에서는 일찍부터 밭농사 위주의 농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류 유역에서 양사오 문화, 하류 유역에서 다원코우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 문화는 신석기 시대 후기에 롱산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롱산 문화에서는 흑도와 회도 등이 만들어졌으며, 제작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톡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벼의 재배와 양잠이 행해졌고, 도시가 출현하면서 흙을 다진 성벽도 만들어집니다. 창장강 하류에서는 허무드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짐승뼈나 나무 등으로 만든 농기구와 벽시가 출토되어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움집 대신 고상가옥을 지어 생활을 했습니다. 고상가옥이라 하면 그 옆에 여러분들 봐서 알겠지만 지표에서 떨어지도록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은 적어도 지표면에 받는 열을 피해서 적어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해충과 뱀과 같은 여러 동물들의 피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상가옥을 많이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슷하게 이것과 유사한 거는 이제 수상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5페이지입니다. 만주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랴오강 유역에서는 홍산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신전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용, 봉황, 멧돼지 등을 형상화한 옥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옥기는 제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시베리아와 만주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발달하였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돌보습, 돌괭이 등을 사용하여 조, 비, 수수 등을 재배하고 돼지와 개 등을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그러나 식량을 얻는 중요한 수단은 여전히 사냥과 어로였습니다. 일본 열도에서는 조몬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녹두와 표주막을 재배하였으나 본격적인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나 샘물을 얻기 쉬운 곳에 주로 움집을 짓고 살면서 어패류를 주식으로 삼고 사슴이나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도토리, 밤, 호두를 채집하여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지역들을 지도로 제시를 했고 그 지역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대표적인 문화재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맨 밑에서부터 보면 거기 창장강 주변 상하이 주변에 허무두 지역에 돼지 그림 토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룽산 문화 지역을 중심으로 양사오 문화, 다원거우 문화가 황호강 지류를 중심으로 발달돼 있으며 흥산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화 유물에 관련되는 것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거기 보면 한반도 빗살무늬토기라고 해서 빗살무늬토기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일본 열도의 조문토기도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서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함께 해보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 그래서 자료 1, 2, 3, 4번에 그림들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만들어 보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지금 만들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의 기법들로 도구를 만들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27페이지 부분에 거기 단원 짚어보기와 사고력 키우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은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안팎으로 주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 타이밍, 요 시간을 이용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노트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좀 시끌시끌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각 반에 있는 사물함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요. 지금 하나하나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 보면 먼저 다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다 뭐 시간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다 들으려고 하시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부할 때도 나름 조금 찬찬히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해를 하는데도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막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여유를 갖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수업을 미리 듣는데 이게 강의가 오픈이 됐다, 오픈이 안 됐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강의를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오픈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하고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더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지만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용으로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배울 부분은 제3강 동아시아의 신석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오늘 배울 부분은 신석기 시대 그리고 농경, 목축, 토기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거기 생각여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멋있는 토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원코우 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병과 같은 토기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원코우 문화는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기원전 4300년에서 기원전 2500년 무렵에 나타난 신석기 시대 후기의 문화입니다. 다원코우 문화의 유적에서는 터키석, 비치, 상아 등으로 만든 가공품 및 도자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왼쪽의 독특한 모양의 토기는 바로 다원코우 문화 유적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도자기가 아니라 독이네요, 독이. 아, 맞아요. 독입니다. 도자기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뭐 차이가 뭐냐면요. 도자기는 기본적으로는 유약을 발라서 두 번을 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물이 투수되는 것들을 이 유약이 막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릇의 견고성이나 이런 게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이는 흙을 말린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굽습니다. 그리고 유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자연유라고 해서요. 나무재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유약의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가요. 자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로서 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다원코우 문화 유적에 나타나는 이 그릇의 모양을 잘 봐두시는 게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부분입니다. 중원, 여기서 얘기한 중원은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및 베트남, 일본 지역의 신석기 문화의 특징을 비교해 말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지워주세요.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속에 베트남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요. 중국 중원, 한반도, 일본 지역 정도로만 신석기 시대의 문화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베트남 지역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용 정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지역인데요. 중원 지역의 신석기 문화입니다. 크게 보면 세 군데 정도로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을 공부합니다. 이 지역에서 먼저 황허강 유역, 황하라고 얘기하죠. 황하 지역엔 여러분들 양사오 문화입니다. 양사오 문화. 황허강 중류, 이 지역은 채도를 사용했는데 채도 사용 지역이면서 밭농사 위주의 경제 생활을 했고 가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원코우 문화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황허강 하류 지역입니다. 흑도를 사용했고요. 밭농사 위주였고 가축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룽산 문화가 있습니다. 신석기 후기에 나타난다. 이렇게 그 특징들을 좀 얘기가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대개 보면은 양사오 문화, 다원코우 문화, 룽산 문화의 위치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유물과 유적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위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양쯔강 유역입니다. 허무드 문화가 대표적인데요. 이 허무드 문화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뼈나 나무로 농기구가 제작됐고 가축이 사육이 됐다. 흑도, 홍도가 사용이 됐다. 특히 양쯔강 유역 얘기를 하면 거기 농경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밌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 보면 여러분들 중국사에서 보면 양자강 유역 그 지역이 이제 개발되는 게 위진남북주 시대가 되면 대규모로 이제 양쯔강 유역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양쯔강 유역이 그때서야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양쯔강 유역이 예전에는 다 밀림 정글지대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쯔강 유역 중에서도 이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발달되었던 지역은 대체적으로 양쯔강 하류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중상류 지역까지도 개간이 돼서 이제 농경 지역으로 개간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양쯔강 하류 지역이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랴오강 유역입니다. 자, 거기에는 풍산 문화가 발달이 되는데 반농사 지역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옥기가 사용이 됐다. 그래서 돼지와 용 모양의 옥기가 이제 이 랴오강 유역에서 나오게 됐고요. 돌보습, 돌쟁기가 사용됐다. 여신에 대한 숭배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중원 지역의 신석기 부분은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헷갈리시지가 않지.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표를 그려서 요거를 이해한다, 익힌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헷갈릴 가능성이 크고 또 이게 또 어렵다고 얘기하기보다 조금 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시험에 요 부분이 거의 뭐 한 문제 정도씩은 뭐 가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위치하고 문화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한반도의 신석기입니다.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생활 모습은 조, 피, 수수 등 반농사 지역이고 돼지와 개 등의 가축을 사육을 했답니다. 수렵과 어로의 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졌고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같은 종교의 모습도 신석기 시대 때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의 신석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은 전기의 이름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후기의 빗살무늬 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의 모양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밑이 뾰족한 일명 팽이형 토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그릇 표면에 빗살무늬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 있습니다. 빗살무늬가 나타난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 주술적 의미도 있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실용적인 부분들도 있었으며 또 어떤 경우는 요게 흙이 만드는 과정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굴곡을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의 이제 빗살무늬 토기의 빗살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하거나 좀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요. 요 밑이 좀 뾰족하죠. 왜 밑을 뾰족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법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여러분들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바닥에 꽂아 쓰기 편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뭐 어떤 경우는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견고성을 뭐 주기 위한 것이다. 뭐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징 같은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되게 밑이 뾰족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꽂아서 쓰기 편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많이 이해를 했는데 질문거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꽂아 쓰려고 했을까? 평평하면 사용하기가 어려웠을까? 또 꽂아서 깊이 박아야 뭐 시원하게 한다라고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닥이 평평하다면 묻어서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혹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원하게 음식 같은 것들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닥이 평평한 것과 뾰족한 것의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좀 각자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정리 부분인데요. 신석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하고 뭐 이렇게 막 찝어서 막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보시면, 자, 세 번째 일본 열도입니다. 조몬 문화인데요. 그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문화라고 합니다. 조몬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조문이라 하면 빗살무늬, 새끼줄무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릇을 만들고 그릇 표면에다가 뭔가를 그리거나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보면 생활 모습을 봤을 때 농경보다는 사냥, 어로 채집이 중심이었는데 과거에는 높은 생산성으로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생활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생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한 지역에 정착을 해가면서 살았다. 농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술활동은 조문토기가 제작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모양의 토우와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됐고, 이 여성 모양의 토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산과 풍요 같은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 이런 기원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 한국, 일본의 이제 신석기 문화에 관련되는 내용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좀 정리한 표가 저 밑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표입니다. 보면은 황허강 유역은 양사오 문화, 다원코우 문화, 룽산 문화가 있었다. 양쯔강 유역은 허무드 문화가 있었다. 랴오강 유역의 문화는 홍산 문화가 있었다. 한반도 지역은 빗살무늬 토기, 일본 열도는 조몬 문화가 있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고 반드시 사진을 통해서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대개 요 문화재들이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뭐 1번, 2번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에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놓치지 말고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요, 생각하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하기 부분에 먼저 첫 번째는 신석기 시대 유적, 그래서 암사동 선사주거지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의 암사동은요, 강동구 쪽에 있습니다. 강동구라 하면 여러분들 서울 쪽에서도 이제 저쪽 동쪽이거든요. 그 지역이 여러분들 석촌동 고분도 있고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뭐 삼전도 구룡 얘기할 때 삼전도비도 그 동네에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했다시피 암사동 선사주거지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개 보면은 아주 오래된 시기의 문화재들이 많이 거기에 펼쳐져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래가 깊은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여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찾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지하철역으로 잘 연결이 돼서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보도록 하죠. 서울 암사동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주거 유적입니다. 5기 집터와 빗살무늬 토기 몇 점, 돌도끼, 돌화살 등의 석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수직으로 땅을 파고 그 위에 지붕을 덮는 형태의 이른바 움집을 지었습니다. 50에서 60cm 정도의 땅을 파고 바닥 중앙에 나무로 된 기둥을 박은 후 주위에 석가래를 경사지게 세우고 정점에서 끈으로 묶은 뒤 나뭇잎이나 풀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집자리가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서 식량 자원이 풍부한 큰 강이나 바닷가에 정착하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 일단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건 집자리죠. 이 집자리의 사진에서 눈여겨볼 만한가는 바로 중간중간에 보면 가장사리 쪽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기둥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하게 기둥자리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다 썩고 없어졌으니까. 다만 이 기둥자리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집을 여길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플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가운데 보면은 거기에 큰 중간에 기둥을 이제 세우는 그런 모습들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둥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의 작은 기둥들을 만들어서 거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붕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형태의 움집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을 파는 이유는 이거는 이런 이유입니다. 적어도 이 땅을 파게 되면요, 겨울에 추위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부러 벽을 세우지 않는 이상 벽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용으로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집자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집의 형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재에도 여러분들 그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들을 보면 이렇게 땅을 파고 짓는 일명 수열식 가옥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 시기에는 주변 지역의 환경들을 잘 이용해서 짓는 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그 사냥을 하고 나타난 동물들의 뼈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집을 짓거나 하는 경우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가해인 얘기인데요. 가해 좀 얘기인데, 여러분들 맘모스 있죠? 맘모스라고 하는 그 긴털 코끼리 같은 경우도 되게 예전에는 식량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코끼리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맘모스의 뼈가 주택을 짓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식량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맘모스 뼈를 이용해서 집을 짓거나 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냥이 많이 되는 그러한 그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봅니다. 신석시대 유적입니다. 거의 동삼동 조개무지에서 나오는 거 있죠. 자, 조개무지는 선사시대 인류가 채집한 조개를 먹고 버린 껍데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개 껍데기뿐 아니라 동물의 뼈나 생활 도구 등이 남은 생활 쓰레기터이며, 조개 껍데기의 석회질이나 나무나 토기 등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해서 당시 생활상을 알려주는 귀중한 문화유적입니다.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는 광복절 일본인에게 처음 발견 조사되었고, 일상생활과 생업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종류의 빗살무늬 토기, 석기, 뼈도구, 의뢰도구와 당시 자연환경과 식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각종 동물 뼈와 어패류가 출토되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의 조몬 토기편과 일본산으로 밝혀진 흑요석기가 함께 출토가 돼서 신석기 시대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유적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요 조개무지는요,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타임캡슐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이게 타임캡슐 같은 역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나 굴 같은 거 잡아먹고 버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조개나 이런 것만 버린 게 아니라 쓰다 남은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거기 조개무지, 이 패총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요. 처음에 이 동삼동 조개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조개무지 발굴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요즘에도 일제시대 때 발굴된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 지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발굴하는 모습들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비쌀무늬 톡이나 석기, 뼈도구 같은 것들, 그 밖에 여러 도구들이 많이 발견돼서 또 다시 연구가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동삼동 유적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일본의 조몬토기의 파편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일본 화산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로 만들어진 도구 같은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사실 몰라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조문토기의 원형이 만들어져서 일본으로 갔는지 아니면 일본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조문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뭐 혹은 이런 흑요석 제품들이 교역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근데 신석기 시대 때 경제적인 교류나 교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빠른 시기의 그런 활동이 아닐까? 조금 신석기 시대 때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이제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신석기 시대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학자들과 일본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그런 그 학술 교류 같은 것들을 현재도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요,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파견이 돼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연구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몇 년 전에 이제 교육부 주선으로 일본에 가서 그런 연구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만나고 일본의 그런 농경 유적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같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활발하게 이런 다양한 역사 시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나 선사 시대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교류사의 측면에서 연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톡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자, 조몬시대 톡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에 조몬시대가 시작됐는데 조몬이란 일본의 처음 고고학을 전수한 미국의 동물학자 에드워드 S. 모스가 오모리 유적에서 최초로 새끼줄 문양이 있는 그릇을 발굴하여 이것을 조몬식톡이라고 붙이면서 이름이 생겨납니다. 조몬토기는 거친 진흙을 손으로 빚어 낮은 온도에서 구워 만듭니다. 형태는 초기에 단순한 항아리와 주발에서 점차 고도의 기술과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국립 그 나라박물관 가서 이 조몬토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조몬토기의 크기가 큽니다. 한 30cm 이상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조몬토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농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불꽃무늬 모양의 토기로 조몬시대 중기에 유행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사진은 여성 모형의 톡으로 질병 치료나 수렵과 체질의 풍성함을 기원해주는 주술용품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산을 기원했고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실물로 보기는 했는데 토기로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일본도 그렇고 신석기 시대 때 이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관념들이라든지 그런 의식들이 더 이전 시대보다는 더 크게 발전되어져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요. 이게 경쟁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어느 시대에 먼저 만들어지고 누가 더 빠른지. 그게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니네보다 문화가 더 발전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의 개념으로 구석기 신석기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라요. 인간의 삶에 적합한 지역과 자연환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 국가 간 경쟁 차원에서 이 신석기 문화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 지역에서 문화가 발달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신석기 문화 얘기하면서 홍산 문화의 여신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생활의 많은 부분이 자연환경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자연을 숭배하고 그 신비스러운 힘에 자신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풍요를 비는 마음이 강할수록 제사장에게 기대는 정도도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에서 제사장은 종교적 권력과 함께 세속적 권력도 갖게 됩니다. 제시된 자료는 홍산 문화의 제사용 건축 유지에서 발견된 신상의 일부입니다. 함께 발견된 여러 파편 중에 여성의 유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신일 가능성으로 추정되며 전체의 크기는 실제 인물의 약 2배 정도입니다. 눈에는 담청색의 녹송석을 박아 넣었는데 눈동자에는 생명력이 담겨 있다고 믿었던 고대인들의 신앙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점차 문화재의 그런 모습들로 봐서 알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인간의 모습들과 가까운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드는 예술 작품 중에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기원, 바램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들 같은 게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인간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인류의 문화가 점차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화가 발전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생각하기 부분의 4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요 부분들은요, 그냥 생각하기라고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보거나 혹은 그 뒤에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험 문제의 그 사진 자료로 많이 제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봐둘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 부분을 좀 보신다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했던 부분은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신석기 문화의 양상들은 어찌 보면은 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아주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체적으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흙입니다. 이렇게 조악한 재료들을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간의 기술력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그 문화 유물, 유적이나 문화 유물들의 현재적 모습을 가지고 당시의 능력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삶의 어려움들이나 제약이 있는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그 기술력에 어찌 보면 인류의 진면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서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동기 시대에 관련되는 부분을 네 번째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전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재료로서의 그런 그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흙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 때보다 더 많은 기술력들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인간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 기술이 발전됐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화도 이제 이때가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뭐 사유재산 계급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와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은 지배하는 자, 지배받는 자의 그런 그 역학구도 같은 것들도 형성해 나가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신석기 시대와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신석기 시대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사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청동기 시대는 그런 질서가 또 다른 질서로 바뀌어 나가고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시기의 특징들과 모습들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이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청동기 시대에 관련되는 부분을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선생님이 교과서 읽어주고 하니까 그냥 책 없이도 그냥 가실 것 같은데 책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텍스트를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지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준다고 그거에 의존해서 그냥 이걸로만 끝내신다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읽어주는 건 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잘 구비해서 선생님과 함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라든지 나름의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갖춰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했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